내용을 살펴보면 제목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정산 지연 및 계약 이행 관련 문의라고 하면서 서두에도 땡땡과 함께 해온 5년여의 시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에 이번 건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 같아요. 무조건 화가 났으니 이 메일을 쓴다라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니 좀 명확히 해서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라고 클로드가 작성을 해줬고, 윤자동. 안녕하세요, 윤자동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의 목적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저격하려는 목적이 절대 아니고 생성형 AI를 사용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는 작년 12월 제가 기업 강의를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강의가 있으면 연락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땡땡 대학교와 이 VOD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메일이 왔었는데요. 저는 흔쾌히 이 VOD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진행을 해서 열심히 자료를 만들고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고 나서 1월 초쯤이 되었을 때 강의 관련된 교환이나 이런 자료가 다 만들어져서 1월 6일, 7일 날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촬영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촬영 시간이나 그리고 편집된 분량 정도를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종적으로 10시간 분량의 편집분이 나오는 것을 이제 상호 협의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최종적으로 한 11시간 정도 이상을 촬영을 했고 약 편집 분량이 10시간 정도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는 이제 구두로 설명을 들으면서 촬영은 모두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2달 정도 거의 지난 3월 초에 당시에 촬영했던 영상에 좀 뚝뚝 끊기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재촬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 영상이 끊기는 문제는 뭐 누군가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재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요. 4월 9일 날 이제 다음 날이 정산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이 편집된 새로운 영상을 당일날 전달을 줘야 문제없이 다음날 정산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일날에는 이제 외근을 하고 있어서 당일날 보내기는 어렵고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다음날 새벽에 재촬영을 해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날 정산이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저녁이 돼도 전혀 정산도 되지 않고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뭐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 뭐 어떤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혹시 아직 입금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여쭤봤더니 그 땡땡 대학교에서 대금을 지급을 받아서 정산을 하는 방식인데 거기서 대금이 지급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고 다음 주까지는 꼭 입금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서부터 살짝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대학교랑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이 플랫폼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는 플랫폼에서 어떤 날짜에 입금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지, 그 대학교와의 어떤 대금 지급 관계는 저랑은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고 또 회사에서도 그래 뭐 대금을 받아야 지급을 해주지 라고 뭐 생각을 한다면 뭐 그렇다고 한 달, 2달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 또 밀린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좀 기다려 볼 수 있겠다. 뭐 제가 그 당장 일주일 동안 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냥 알겠다라고 하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 금요일 오후가 되어도 전혀 입금도 안 되고 연락조차 없길래 또 문제가 있나? 라고 해서 제가 이번 주까지는 입금이 된다고 들었는데 아직 입금이 안 돼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메일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회사는 저랑 이미 4년, 5년 이상 여러 차례 강의를 하면서 많은 정산을 했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 그냥 내부적으로 어떤 작은 이슈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제가 사실 조금씩 뭔가 화가 났던 것은 정산이 늦어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정산이 늦어지는 것을 양해를 전혀 구하지 않는 것이 좀 화가 났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라고 좀 사전에 잘 설명을 해주면 당연히 저는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기다렸을 텐데 그 연락이 없던 것이 저는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오후에 이런 메일을 보내고 기다렸는데 다음날 토요일 날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땡땡 대학교에서 최종 영상 검수 시간이 걸려서 입금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차례대로 정산이 되는데 약속드린 기한보다 늦어지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 다음 주 내에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두 번째 반복하는 메일을 받게 되는데 이 메일조차도 먼저 온 게 아니라 제가 문의를 해야만 받았던 메일이라는 것이 좀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좀 정식으로 뭔가 컴플레인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다 보니까 이제 집에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으로 메일을 작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약간 화가 난 상태이다 보니까 이메일을 작성하는 그 말투나 내용이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거의 다 작성하고 나서 이 메일을 보낼까 하다가 제가 쓴 글을 쭉 읽어봤는데 별로 내용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메일인데 내용을 보다 보면은 뭔가 중간에 2번이 생기고 1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뭐 2 안에 1번이 막 있고 뭔가 이게 내용이 전혀 정리가 되지 않고 누가 봐도 물음표만 계속 나오면서 누가 봐도 굉장히 좀 격앙된 어떤 그 마음이 보이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메일 내용을 제가 원래는 메일 내용에다가 이걸 쓰다가 이걸 복사해서 클로드 생성형 AI 챗GPT와 유사한 클로드에 와서 이 내용을 붙여넣고 제일 아래에 이렇게 썼어요. 이런 내용을 메일을 보낼 건데 내용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가독성이 좋게 수정해줘. 또 매우 화가 나서 컴플레인을 거는 거지만 예의를 적당히 갖춘 컴플레인 메일로 작성해줘. 라고 말이죠. 제가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비즈니스 파트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메일 내용에 정중함은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클로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클로드가 메일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가독성 있게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메일 내용을 수정해 주었고요. 아래에 이 내용에는 명확한 제목과 단락 구분으로 가독성을 높였고 또 각 이슈를 굵은 글씨로 강조해서 쟁점을 분명히 했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를 유지했고 결론에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명시했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작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작성했는지 내용을 살펴보면 제목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정산 지연 및 계약 이행 관련 문의라고 하면서 서두에도 땡땡과 함께 해온 5년여의 시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기에 이번 건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 같아요. 무조건 화가 났으니 이 메일을 쓴다라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니 좀 명확히 해서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라고 클로드가 작성을 해줬고 총 3가지 주제로 이렇게 굵게 표시를 했습니다.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내용 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계약을 맺은 주체는 땡땡땡이고 땡땡 대학교가 아니다. 땡땡 대학교의 입금 지연은 귀사와 저 사이의 계약 이행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직원 급여를 지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문제. 지지난주에 입금이 지연돼서 다음 주에 입금될 거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약속된 기간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제가 다시 문의를 했고 또다시 지연 답변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상호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써줬는데 사실 대부분의 내용 자체는 제가 작성한 내용이 맞기는 한데 이런 상호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어떤 뭔가 변호사가 쓸 법한 표현은 제가 잘 생각하기는 어려운 표현이긴 하고 굉장히 단호하면서 명확한 표현을 잘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정산 금액이 불명확한 문제. 제가 10시간으로 합의를 했고 11시간 이상 촬영을 했고 촬영 과정에서도 불량 확인을 받았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편집 과정에서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비용이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받았다. 더 문제인 것은 현재까지도 그래서 정확한 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입금되는지 뭐 이런 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라면서 크게 세 가지를 꼬집었고 장기간 함께해온 파트너로서 이번 협업 과정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관계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용 중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알려주고 아울러 다음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정확한 정산 금액과 산정 근거 그리고 확정된 입금 예정일을 신속히 답변해달라라고 제가 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메일을 언제 보냈냐면 그 지연된다는 메일을 받은 토요일 당일에 오후 1시 반쯤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1시간 뒤에 2시 30분이죠. 당일날 2시 30분에 해당 플랫폼의 대표님께서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참고로 5년 동안 제가 이 회사랑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대표님과 연락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항상 매니저님들과 소통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촬영을 하는 시점은 아직 연락이 오기 전 시점이고 아마 오늘 중으로 한번 통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일날 오후 7시가 넘어서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어야만 입금이 되는 건가? 그러면은 지금 컴플레인을 걸지 않은 다른 강사님들은 다 정산을 못 받고 있겠네? 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입금을 받고도 사실 조금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입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제가 메일을 보낸 내용과 클로드가 작성해준 메일 내용을 보면서 과연 내가 작성했던 좀 격앙된 표현의 이메일로 보냈다면 당일날 이렇게 바로 메일이 왔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소 격앙된 표현으로 메일 내용을 작성을 했다면 아마 뭐 좀 화를 우선 좀 가라앉히시고요 라고 하면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클로드가 작성해준 이 메일 내용을 보면 화가 났다라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격앙된 표현은 전혀 없고 명확하게 세 개의 그 주제에 대해서 각각 명시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요청을 하는지 내가 화가 났으니 내 화를 풀어달라가 아니라 정확한 금액, 근거 그리고 빠른 입금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바로 당일날 이렇게 입금이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를 꼬집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 이러한 좀 억울한 그리고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 때 메일을 작성하다 보면 굉장히 내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논점이 되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뭔가 내가 화가 난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설명을 하게 되는 그래서 메일 내용이 굉장히 정리가 되지 않은 형태의 메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메일을 작성을 할 때 생성형 AI의 도움을 꼭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메일을 보내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할 때 내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끄집어내다 보면은 잘 정리되지 않고 명확하게 요구하는 바를 잘 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메일을 중요한 메일을 보낼 때에는 보통 변호사분들 어떤 법적 조언을 받아서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물론 뭐 엄청나게 더 중요한 건이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그렇다고 매번 어떤 사소한 화가 난 컴플레인에도 이런 변호사분들의 법적 조언을 받기에는 또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럴 때에는 이 생성형 AI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기분 좋고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자동